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68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하루하루가 참 길고 외로웠어요. 그저 TV를 보거나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도시락 만들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도시락 창업 이야기, 그 놀라운 인생 이막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이정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미리 씻어둔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죠.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동안 달걀 프라이를 붙이고 김을 가위로 네모나게 잘랐어요. 도시락통 3개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한 칸씩 채워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을 때 정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도윤이가 좋아하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시락 위에 놓인 젓가락을 고쳐 놓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던 며느리의 시선이 식탁 위 도시락에 멈췄어요. 어머니, 또 이거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행주를 들고 가스레인지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 먹으려고 조금 만들었지. 요즘 학교에서 급식 다 나와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는 도시락을 들어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정자의 손에 쥐어진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녀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복도를 달려와 부엌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방을 맨 채로 식탁 앞에 섰습니다. 우와, 할머니 도시락이다.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열어보려 했어요. 도윤아, 앞으로 급식 먹자. 할머니 힘드시잖아.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싫어. 할머니 도시락이 더 좋아. 도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투정을 부렸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아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먹자, 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어요. 정자는 혼자 남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도시락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쓸모없다는 말이 이렇게 아프구나. 정자는 도시락을 하나씩 투명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똑같은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오래된 김치통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동네 노인복지회관 앞을 지나갔어요. 게시판에 무료 급식 봉사자 모집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글을 읽었어요. 손끝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정자는 공고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지회관 급식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할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봉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긴 일이 좀 많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서요. 감자가 순식간에 깎여 나갔습니다. 주방 담당자 김 선생이 재료 목록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 하실 거예요. 봉사자들이 저마다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파를 썰다가 된장 냄비 앞으로 갔어요.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한 국자 더 넣고 다시마를 추가했어요. 불 조절을 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정자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국을 떠먹어 봤어요. 이게 간이 딱 맞네요? 너무 맛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정자는 손을 흔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금 손봤어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봉사자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 해맑은 유치원 교사 지수예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김 선생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급식 도시락 받으러 왔어요. 김 선생은 준비해둔 도시락 박스를 건넸어요. 지수는 정자가 행주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르신, 도시락도 만드세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어요. 도시락이요? 네, 저희 원에서 다음 달에 소풍이 있거든요. 업체 음식 말고 정성 담긴 도시락이 필요해서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레시피 노트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메뉴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뭘까?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밥을 담고 반찬을 배치해보며 구성을 연구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필로 메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유치원 소풍 당일 아침이었어요. 정자는 새벽 3시부터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도시락 30개가 식탁과 싱크대를 가득 채웠어요. 김밥, 계란말이, 미니 돈가스, 방울토마토까지 알록달록했습니다. 각 도시락마다 작은 메모지를 붙였어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지수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머, 정말 다 만드셨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며 도시락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손을 닦으며 수줍게 웃었어요. 애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차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유치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뚜껑을 열더니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진짜 예뻐요. 냄새도 좋아요. 다른 아이들도 앞다퉈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교사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지수는 정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됐죠.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어요. 할머니표 정성 도시락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댓글과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주문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 생일 도시락도 부탁드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수는 화면을 정자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사업이라니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복지관 일 좀 보고. 정자는 얼버무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도시락 주문 문의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2개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동네 슈퍼주인 윤 씨에게 포장 용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용기 샘플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박 나실 거예요. 일주일 후 주문이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자는 새벽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어요. 입금 문자가 휴대폰에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정자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입금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장사하세요? 정자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야,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내일 도시락 5개 가능할까요? 정자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일 쓸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정자는 여전히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도마 위엔 당근이 가지런히 썰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자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건강은요? 이 시간에 일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자는 조용히 반찬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버텨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긴 시간들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정자는 마지막 도시락 뚜껑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윤아, 오늘부터 학교 급식 먹자.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 도시락 먹을래. 할머니 힘드시잖아. 우리 착한 도윤이가 급식 먹어주면 안 될까?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할머니 밥이 좋다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할머니가 도시락 장사 시작하셨대요. 맞아요. 우리의 학원 친구 엄마가 주문했대요. 진짜 맛있대요. 나이가 몇인데 그걸 하세요? 며느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할머니 도시락 추천해요. 사진과 함께 후기들이 달렸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져요. 우리 아이가 다 먹고 왔어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요.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정자는 그날도 새벽같이 부엌에 섰어요. 주문 메모지를 보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15개, 오늘 만들어야 할 도시락 개수였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7시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식탁 위에 포장된 도시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응, 정말 계속 하실 거예요? 정자는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 씨 맞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도시락 주문했던 사람인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신데요. 우리 아이가 그 도시락 먹고 배탈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자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제가 위생은 철저히. 위생이 철저하면 애가 아프겠어요? 병원비 청구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SNS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표 도시락 식중독주의. 우리 아이 배탈 났어요. 조심하세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그 글들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보건소 직원이 집에 찾아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나왔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부엌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어요. 반찬통들이 하나씩 꺼내져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사흘 전이요. 보관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온도 관리는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온도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녁 무렵 경찰도 왔습니다. 진술 좀 받아야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질문에 답하는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도윤이는 자기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축 처진 어깨가 보였어요. 다음 날 냉장고 속 모든 반찬이 폐기됐습니다. 검은 봉투에 하나씩 담겨 나갔어요. 정자는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해명글 올렸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오해예요. 분명 보관 문제일 뿐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문 문의는 끊긴 지 오래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도시락 용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플라스틱 통들이 박스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포장지, 비닐봉투, 스티커들도 함께 정리됐어요. 정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강이 먼저예요. 아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이후 정자는 며칠째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를 몇 숟갈 뜨다가 놓곤 했어요.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답 대신 작게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밤늦은 시간 도윤이는 자기 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화면에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도시락은 진짜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드셨어요. 맛있고 좋아요. 저는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학교 가기 전에 동네 맘카페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도시락.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자는 여전히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점심시간 지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도윤이의 영상이 상단에 고정돼 있었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00, 1000, 2000. 댓글도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아이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네요. 할머니 도시락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누명 쓰신 거 아니에요? 지수는 서둘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영상 올렸어요. 정자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있었어요. 영상이요? 네, 지금 엄청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관심 가져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도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수가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보여줬어요. 도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도시락은 진짜예요. 정자는 화면 속 손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댓글 창이 계속 새로 고침됐습니다. 저도 서명 동참할게요. 할머니 억울하신 거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누군가 청원 링크를 달았어요. 정자 할머니 도시락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틀 후 유치원 학부모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복지관 앞, 슈퍼 앞, 학교 정문 앞에 테이블을 폈습니다. 정자 할머니 도시락 드셔보신 분들 서명 부탁드려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 그 할머니. 저희의 도시락 먹고 정말 좋아했어요. 전 2번이나 주문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서명지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의 휴대폰으로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취재 좀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수는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싶대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카메라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지수가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흘 후 작은 방송국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거실에 설치됐어요. 정자는 긴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기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질문했어요. 할머니께 도시락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누군가에게 밥을 해준다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을 만들 때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카메라 렌즈 뒤에서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방송이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니 시어머님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의 휴대폰에 주문 문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도윤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해요. 응?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놓고 정자를 기다렸습니다. 정자가 부엌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거 가게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 서류예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사업자도 내야 한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가게 벽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라는 글씨가 나무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이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예쁘죠? 정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노트에 주문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메뉴별로 깔끔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리하면 재고 관리도 쉬워요. 냉장고 안에는 온도계가 새로 달렸어요. 투명 용기마다 제조 날짜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위생 장갑과 머리망도 준비됐어요. 이제 위생은 문제 없을 거예요. 선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SNS 계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도시락 인스타그램 페이지였습니다. 도시락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SNS로 주문해요. 정자는 신기한 듯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며 신기해했어요. 도윤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가게 생겼어. 진짜 유명해. 친구들이 신기한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가게를 해? 응, 도시락 가게. 되게 맛있어. 쉬는 시간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유치원에서 한 달치 도시락 주문하고 싶대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치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30개씩이요. 가능하세요? 정자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눈으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만들어 드릴게요.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픈 전날 밤 세 사람은 부엌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 나갈 도시락 60개를 미리 준비했어요. 선희가 포장을 맡고 도윤이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도시락을 점검했어요. 내일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정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앞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맘카페에서 본 주민들, 유치원 학부모들, 복지관 어르신들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시작이시죠? 한 학부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도시락을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주문서를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오늘 60개 벌써 다 나갔어요. 도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는 빈 도시락통들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매출이 적혀 있었어요.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뿌듯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로.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윤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안겼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 작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정자 도시락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주문 문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냉장고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의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노년 창업 성공 사례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전화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자는 이번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촬영 당일 기자가 부엌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담고 반찬을 배치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께 은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이보다 마음이 식으면 그때가 진짜 은퇴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 아직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개씩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정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반차로 조정하며 오전에 도왔어요. 도윤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포장을 거들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도윤이 전용 작업대가 생겼어요. 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스티커를 정성껏 붙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다 붙였어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들어 보였어요. 정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최고 직원이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노트북을 펼쳐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옆 동네에 작은 가게 나왔대요. 화면에는 월세 매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분점을 내볼까요? 정자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분점?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관리할게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했던 할머니들도 보였어요. 정자 씨, 대단하셔.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어요. 이웃 주민 윤 씨도 도시락을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슈퍼도 장사 잘 돼요. 도시락 사러 왔다가 음료수 사러 오거든요. 손님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한 손님이 도시락을 받으며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포장을 마치고 그 쪽지를 펼쳐봤어요. 할머니 밥 덕분에 오늘도 힘나요. 감사합니다. 단정한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자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정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부엌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개어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식탁 위에는 내일 나갈 도시락 주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도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도윤이가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정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자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주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할머니 도시락 간판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마음을 담아 지은 밥. 정자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부엌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분주히 움직일 내일을 기다리며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